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지킴이 김성구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제 그 증권 시장이 끝났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도 오늘 뭐 실적은 괜찮으십니까? 뭐 괜찮으시겠죠.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후 아니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실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주일, 1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확실한 노후를 위하여 확실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반드시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43.9%가 나왔고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39.8%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통이다라고 말씀하신 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무려 한 95% 정도의 분들이 다 노후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그럼 준비하고 계실까요? 한번 볼까요? 자, 잘 되어 있지 않다가 35.6%고요. 또 보통이다가 37.4%입니다. 그리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7.48%. 거의 90% 이상이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하루, 일주일 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70대, 80대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후에는 그러면 돈을 한 어느 정도, 월 한 어느 정도의 돈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그것은 개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50대이신 분이 개인일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말씀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생활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하면서 적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169만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생활비는 195만 원, 그 다음에 적정 생활비는 268만 원이라는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 80세가 되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50대보다는 좀 돈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80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8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적정 생활비는 121만 원, 또 가족일 경우에는 부부일 경우에는 최소가 139만 원, 또 적정 생활은 194만 원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평균으로 나눠서 봤더니 노인일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적정 생활비가 한 153만 원, 또 부부일 경우에는 243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요. 아마 이 금액은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월 또박또박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로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연금구제의 3개 원칙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누구든지 여기 제일 밑바탕에는 이 국민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는 강제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쪽에 있다 그러더라도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우리의 연금 구조는요, 이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봉급생활자, 그다음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두 번째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이 개인연금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연금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아마 그 국민연금을 내시기 때문에 집으로 아마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년도까지의 납입을 했고 언제부터 연금을 수급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개인연금에는 따지면 이런 공시이율 연금하고요, 변액연금이 있거든요. 자, 공시이율 연금하고 변액연금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시이율 연금은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공시이율 연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확정금리였고요. 그래서 한 1998년도,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하셨던 분들, 이런 공시이율 연금 최저보증이율이 7%, 8% 되는 그런 연금이 있어서 그런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최저보증이율이 0.3%에서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을 내고 장기간에 가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명목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죠. 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시이율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변액연금은 그러면 변액연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변액연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변액연금 여러분들이 월납으로 만약에 가입을 할 경우에 바로 가장 중요한 저축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사정에 맞게끔 또박또박 저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내가 설정한 금액을 해놓으면 그냥 그것이 불어나게끔 돼 있는 어떤 이런 은행의 저축의 기능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으로 준비함으로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하실 경우에는 종신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액연금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보험사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확정연금이라고 해서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나오는데 이 변액연금을 보험사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또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하고 어쨌든 그런 투자함으로써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결국은 이 세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증가하는데 이 비과세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납입하시는 거기에 이자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절대로 세금이 붙지 않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그때 당시에도 세금을 전혀 연금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자유입출금 기능입니다. 자, 이 자유입출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금을 납입을 하시다가 연금 개시 전에 혹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목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어떤 누구한테 빌린다거나 이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냈던 쌓여있는 적립금에서 필요한 만큼 그냥 꺼내 쓰시면 된다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변액연금에는 아주 괜찮은 보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 펀드 투자네? 자,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혹시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액연금에 투자했을 때 과연 손해가 날까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변액연금이 들어온 그 시기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2002년도에 도입이 돼서요. 2013년도까지 한 10년 동안에
그 계약을 했던 거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 인수계약이 총 33,000건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 2013년도까지 해가지고 유지하는 계약이 6,200건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요, 변액연금이 처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그 펀드라든가 이런 변액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마이너스 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그것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해주면 보험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진 않죠. 바로 그래서 보증 수수료를 보증 수수료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보증 수수료를 보험사에서 추정한 금액이 158억이었어요. 158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유지계약 6,225건 중에서 10년 이상이 됐을 때 마이너스가 돼서 보험사에서 물어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1,190만 원입니다. 158억을 징수해서 1,119만 원만 내준 거예요. 결국은 위험 보증률은 0.07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통계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결코 마이너스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판매가 되는 모든 변액보험은요, 미보증형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수료를 보험사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수익은 훨씬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변액보험이 좋은데 내 보험,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보험은 나 수익률이 안 나는데 당신 얘기가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요, 바로 구성된 그 펀드의 채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혹시 변액연금에 과거에 하셨던 분은 증권을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펀드 구성에 채권 비중이 얼마나 됐는가요? 아마 대개 보면 70%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수익률이 많았는데 채권이 70%니까 수익이 나기가 어렵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마이너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났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권 비중이 아주 적게 들어가고요. 많은 주식 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펀드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증권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아마 펀드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채권 비중도 높을 뿐더러 내가 고르는 펀드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세 번째는요, 이 보험사의 사업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냈던 보험료의 12%, 한 15%를 보험에서 사업비로 추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8% 전후에서 사업비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 인덱스 주식형, 혼합형, 성장형,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펀드를 고르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펀드 변경에도 참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더 극대화 못 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연금 전환 시 적립금이 공시이율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내고 만약에 나는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이제 투자형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공시이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공시이율은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연금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험에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펀드의 채권 비중을 좀 높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펀드 종류도 좀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 사업비도 좀 작게 하면 수익률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여기 나 펀드에 대한 지식과 또 이 공시율 변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납입만 하시고요. 이 펀드를 인공지능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끔 그 많은 한 20가지의 펀드를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A 펀드를 수익률이 좋은 B 펀드, C 펀드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험성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펀드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해결이 됐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그럼 연금 전환하면 공시이율로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자, 예전에 있는 모든 보험은요. 이 모든 보험은 연금 전환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공시이율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0.5%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안 불어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연금보험은요. 실적 배당한 변액연금으로서요. 계속해서 연금을 전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속 불입을 하시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 어느 연금 개시한 시점에 1억 원이라는 적립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전환하면 연금액이 연간 연금액이 569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가만히 내비뒀더니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연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계약자 적립금이.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연금액이 바로 62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실적이 좋아서 계약자 적립금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연금액은 682만 원으로 또 올라가게 돼요. 자, 이 주식시장이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MF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그러면 뭐 급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연금액이 5천만 원으로 급정직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연금액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연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보장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연금은 내가 한 번 올라갔던 금액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금을 가입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할 것이냐. 일단 기본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입은요. 0세부터 75세까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45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원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납입 기간은요. 5년 납 이상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또 10만 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일반 펀드가 다양하고 AR 펀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과 월 납입금액보다 큰 금액을 드린다는 것은 기본 사항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보험은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몇 살서부터 연금을 개시를 하면 얼마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여기 연금 개시할 때마다 남자 여자에 따라서 지급률이 이렇게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에서 74세 사이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남자는 5.75 또 여자는 5.19 이렇게 그 지급률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연금을 개시할 때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 계신 분은요. 더 드립니다. 연금액을.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금액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단 월 50만 원을 10년 납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익률은 3.375%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펀드를 결정을 하고요. 실적 배당용으로 했을 때 자, 50만 원을 납입을 할 경우에는 총 납입 원금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70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50세 같은 경우는 8,9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분이 70세에 만약에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 표준체는 983만 원을 연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1,082만 원, 당뇨 같은 경우는 1,12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세 되시는 분이 10년만 납입하시고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하면은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신 분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년만 수령하시면 내가 냈던 원금은 다 수령을 합니다. 그러면 100세 세대라고 하면 24년 동안은 거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여기 지금 50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50만 원은 제가 예시를 드리신 거고, 금액이 작으신 분은 10만 원도 괜찮고요. 금액이 크신 분은 100만 원도 괜찮습니다. 적으시면 적으신 대로, 많으시면 많으시는 대로, 또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시는 어떤 그런 플랜을 하신다라고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대책이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